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죠. 매일 일어난 어떤 비트코인 뉴스라든가 이벤트들이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매일 이렇게 올릴 생각이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시고 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좀 제가 몇 년 전에 좀 알았던 그 후배인데 연락이 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녁을 굳이 사겠다고 해서 먹고 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작년 3월 정도에 제가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 친구 같이 한 번도 그 떨어짐을 겪지 않은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비트코인이 450만원, 420만원 이 정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저한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이 자기한테 가진 돈이 1,000만원 정도밖에 없다. 빚을 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코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이다, 리플, 비트코인 이야기도 했고 이더리움 이야기도 했고 근데 참 이 친구는 오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밥을 사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에이다가 작년 3월 기준에 3월 16일 날 30원이었어요. 에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데 다들 비싸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작년 3월에 에이다가 30원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죠. 비쌌습니다. 분명히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다가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거였어요. 참 여러 가지 코인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에이다가 참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코인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근데 그 친구는 30원에 사진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100원 정도 할 때 그 친구를 또 만났거든요. 제가 30 몇 원일 때 사라고 했어요. 근데 살려면 이거 사라. 에이다 마음에 들면 에이다 사라 그랬어요. 비싸다고 했지만 100원이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게 2배가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친구 그때 하는 말이 형님 이제 2배 거의 3배가 됐는데 이걸 사야 되냐 지금도 비싸다 못 사겠다. 그런데 샀더라고요. 100원에. 근데 지금 에이다가 2,500원 정도 합니다. 25배 1,000만원을 사가지고 25배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0만원 가지고 2배의 수익을 내잖아요. 다 던져요. 제가 다시 한번 아침에 들으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질이나 이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매도를 잘합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 그 돈을 지금까지 한 번도 던지질 않았어요. 분명히 600원일 때도 있었고 1,000원일 때도 있었어요. 1,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됐는데 안 던졌다니까요. 그러니까 25배의 수익을 지금까지 보고 있고 1억 정도를 빼서 5천만원 정도는 자기가 따로 쓰고 5천만원 가지고 지금은 단타를 조금 하고 한 달에 5천만원 10%만 벌어도 한 달에 500이잖아요. 그렇게 5천 가지고 단타를 쳐서 한 달에 10%, 20%, 30%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는 그렇게 사고 나서 계속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코인을
사고도 싶었는데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매도 매수를 하기 전에 분명히 뭔가 내가 매수를 했다면 공부를 해 나가세요. 어떻게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됐는데 안 던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알아가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 가니까 이거는 정말 길게 끌고 가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쓴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2021년, 오늘이 지금 8월 17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2년, 2023년 4월, 5월 정도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잘 만약에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 코인이 10배, 20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잔소리 같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코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결론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돈을 싫어해요. 항상 비싸다고만 해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싫어한다니까요. 어떻게 돈을 싫어하는데 돈이 오겠어요? 기회는 많아요. 아직도 기회는 많아요. 리플이 만약에 지금 2,000원이다. 내년에 4만원, 5만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리플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에이다가 2,500원이니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요.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더리움 60만 원일 때 사라 그랬어요. 100개, 200개 사세요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번에 최근에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랬어요. 200만 원인데 사세요. 이렇게 그분 뭐라 그랬겠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더리움 60만 원 너무 비싸다고. 무슨 이게 60만 원 정도 하냐고.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그분 결국은 200만 원에 100개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됐죠? 한 달도 안 지났어요. 한 달도 37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싸다, 뭐 5%, 10%, 20%, 30% 떨어지면 잘못 샀다. 모르니까 하는 말. 이 시장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은 딱 이유가 있어요. 돈을 싫어해요. 자꾸 비싸다고만 해요. 지금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인생의 이벤트가 있습니까? 내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벌어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예요. 재테크를 해야만 그나마 보통 정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생태가 생겼잖아요. 이벤트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꾸 비싸다고 못 사요. 비싸다고 안 사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지나 넉 달 지나 내 뭐가 살 걸. 또 넉 달 지나서 지금은 너무 올랐어. 사면 안 될 것 같아. 떨어지면 살게. 결국 계속 오르거든요. 언제 사야 될지를 몰라요. 보세요. 이분은 어때요? 돈을 싫어하잖아요. 뭔가 돈을 벌려면 돈이란 걸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그마한 커피숍 한 달을 차려도 요새는 2, 3억 들어요. 1, 2억 들고. 그래서 한 달에 그분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이 투자는 정말 공부만 잘하면, 본인이 잘 알면 대단한 투자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뉴스 이야기를 몇 개 하려는데 또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10배의 수익을, 20배의 수익을 원한다면 10배의 마이너스도 감수하세요. 근데 암호화폐는 내가 마이너스 90%여도 상승장일 때 일주일이면 복구합니다. 그게 암호화폐의 매력이에요. 잠을 자지 않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계속 구동이 됩니다. 이벤트 하나에 20%, 30%가 오르고 호재 하나에 40%, 50%가 오르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뭔가 허벌판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어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무지 같은 땅을 왜 사냐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지금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그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농사를 짓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황무지에 땅을 사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격이 변동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땅의 가치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 땅값이 오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그 땅의 가치를 빨리 깨우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땅을 사는데 내가 빚을 내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자 내다가 그 땅값이 오르기 전까지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비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텨야 됩니다. 아까 커피숍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 앞에 커피숍도 1,500원짜리 커피를 파는 데가 있어요. 점심시간대 가면 한 100잔 파는 것 같아요. 1,500원짜리 100잔 팔면 얼마입니까? 15만원이에요. 제가 그분의 일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알바를 3명 써요. 자, 15만원 2시간 동안 100잔을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저것 다 띄고, 알바비 포함 다 띄고, 한 잔에 예를 들어서 500원 정도 마진이 생긴다 그러면은 얼마 남습니까? 5만원 남아요. 5만원. 그 6초의 노동을 하고 나서도. 자,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황무지지만 개척이 돼 나가는 이런 생태계, 이런 생태계란 얘기예요. 블록체인. 작년, 재작년 거의 4년간 블록체인 나무 앞에 비트코인을 씹었던, 정말 수많은 악재를 뿌렸던 미포브스지에서 이런 내용이 떴네요. 블록체인 기업 고용 급증. 암호화폐가 뜨니까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고용을 많이 한다 라고 합니다. 참 세상은 좀 이렇게 좀 먹이사슬, 자관, 좀 암호화폐가 뜨니까 그렇게 씹었던 포브스지에도 이런 기사가 뜨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직무당 지원자 수가 2019년에 비해서 거의 한 50명 정도 늘었고, 구직자의 관심도 이 암호화폐 쪽에 구직자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오디오라는 코인이 있나봐요. 이게 틱톡과 파트너십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오디우스라는 코인이네요. 자체 토큰 오디오가 24시간 동안 9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디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틱톡이라는 전 세계 플랫폼이죠. 중국의 틱톡이죠. 이게 오디우스라는 블록체인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이 모든 이제 틱톡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오디우스라는 블록체인 안에 저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 기준 88.61%가 오른 3.23달러, 그러면 하나로 거의 한 3,800원, 7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죠. 이분이 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그 대선 공약으로 CBDC 이야기를 했고, CBDC를 발행을 해서 100만원권으로 현금 사용은 제한을 하고, 점차 줄여서 10만원권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자, CBDC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긴 합니다. 너도 나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화폐의 첫 번째 문제는 은행 감시가 시작이 된다. 내가 쓰는 모든 거래 내역, 내가 모든 쓰는 돈들을 다 은행이나 정부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금을 탄로할 수 없고 개개인들마저도 모든 나의 사용처,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어디다 돈을 쓰는지 다 본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암호화폐와 같이 쓰게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국가들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좀 CBDC를 사용을 하려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돈이란 게 찍어내는 돈도 많이 들고요, 돈을 지키려는 돈도 많이 들고, 이 돈이라는 게 또 없애는, 버리는 돈도 굉장히 소모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조 지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의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신권들을 찍잖아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디지털 안에서 이게 완전하게 된다면 그런 소모 비용들이, 천문학적 소모 비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중지불에 대한 문제, 더블 스펜딩에 관한 문제, 이게 위변조가 되지 않을까, 복사가 돼서 똑같은 100달러, 10달러, 우리나라 5만원권, 만원권 디지털 화폐가 이중지불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마 어마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해커들의 장난질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생각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뒤에는 에피소드인데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됩니다. 전 세계 단일 통화는 저는 분명히 리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런 또 시행착오를 거칠 수는 있어요. 리플을 갖다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국 화폐,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 그거는 정말 너무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은행들이 리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CBDC가 출시가 됐을 때 리플이 시험 테스트를 많이 하는 이유도 지금 다 그런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이중지불, 그리고 트랜잭션 속도, 확장성, 어느 정도 찍어냈을 때 이거를 유통을 냈을 때 정상적으로 이게 유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CBDC는 전 국가 모두 리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도.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또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이런 것들이에요. 괜히 다 완성된 거 갖다 쓰지, 뭔가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미증권 거래소에서 리플을 자꾸 붙잡고 지금 흔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리플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리플이 $1 CBDC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CBDC를 개발을 한다.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모든 시험 테스트를 끝낸 리플을 즉각적으로 갖다 쓰게 될 겁니다. 아마 리플은 우리나라 5만원권 정도의 가치가 금방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합니다. 자, 오늘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돈 안 드니까.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